최근 유명 연예인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과 법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수홍 씨 얘기 많은 네.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 예. 친형의 횡령 문제로 법적 다툼 중인데 그 일로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 씨가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한 장면, 이게 참 국민들을 아주 충격적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죠. 구급차까지 실려갔는데, 근데 궁금하고 좀 문제는 왜 친형의 횡령 기간이 10년인지거든요. 연예인 생활을 박수홍 씨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텐데 횡령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우선 박수홍 씨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도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됐던 바에 따르면 그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요. 그래서 그 10년치를 책정해서 횡령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박수홍 씨 측에서 밝혔던 바가 있는데, 즉 이전에 횡령한 액수가 존재하더라도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가 불가했던 점을 고려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특히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따라서 5억 이상인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 그다음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61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당시까지는 21억 원가량의 횡령 혐의가 밝혀진 바도 있고요. 이 점을 고려해서 검찰 측에서 공소시효 10년을 고려했기 때문에 우선 10년치에 대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그 공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초창기에 알려졌을 때와는 다르게 조사 과정에서 친형 대회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버지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족 상도례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좀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도 이번 국감 때 그게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손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친족 상도례가 어떤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히는 이제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죄에 대해서는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혹은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으로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법은 가능한 한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요 문헌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친족상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박수홍 씨 가족 사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도 결론적으로는 친족상도에 따른 면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그 문제가 됐던 게, 일단 법인 자금 32억 원이 문제가 됐는데, 법인의 자금을 박수홍 씨가 정산받아야 할 돈을 형이 횡령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이 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설사 박수홍 씨 개인의 자금 한 20억 원 넘는 돈, 박수홍 씨의 돈도 횡령했다고 밝혀졌는데, 이 경우에 은행을 통해서 출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역시도 피해자를 과연 그 은행을 거쳤기 때문에 친족상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버지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 필요성, 박수홍 씨 관련해서 이 친족 상도례가 논란이 되면서 한동훈 장관도 동의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과거 경과를 우선 보면 14대 국회 때부터 친족 상도례 적용 대상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됐던 형처럼 동거 가족도 과연 포함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옳지 않냐는 개정 시도가 있었고요. 또 중간에 민법의 개정에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을 포함하는 내용, 이런 다양한 해석 문제 때문에 친족상도례 개정 시도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더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 때문에 법률안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도 친족상도례에 대한 개정 시도 얘기도 있고, 여당 측인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수홍 씨의 지인이죠. 친한 개그맨 연예인인데, 개그맨 손원수 씨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검사가 6번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계속 똑같은 질문 반복, 또 바뀐 검사는 취조하듯 얘기하고, 억울하면 증거나 자료 구해오라고 하고,
가해자가 억울하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대질 조사한다고 하고 또 아버지가 폭행 할 수 있으니 무섭다고 신변 보호 원했는데 무시당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이라면 좀 문제인데 글쎄요.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성사가 안 된 것도 좀 궁금하고 네. 방검복까지 뭐 입고 있었대잖아요. 그리고 네. 억울하면 증거 자료 가져와라. 6번 검사가 바뀌.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일단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측의 지인이 말한 내용이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조금 구분되는 부분은 보입니다. 뭐냐면 뭐 살인 사건 같은 범죄와 또 이런 재산 사건의 경우는 또 조금 고소에 의해서 사건이 개시되기 때문에 네. 고소인 측에게 자료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은 있을 수 있는데 6차례나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건 조금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신변보호 요청 같은 경우는 일반 성범죄 사건이나 가해자로부터 위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 예. 신변 보호에 따라 대질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다만 이 사건에서는 조금 특수해 보이는 건 가해자는 형이었고 아버지가 본인을 위해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수홍 씨의 각종 논란이 국감에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죠. 김상훈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수홍 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 검찰 수사대로라면 18년간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사항이 있는데 국세청이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엄정 대응, 뭐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 뭐 탄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세청이?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달리 예.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수가 직업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뭐 예. 수백억 대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자금이 만약 형이 횡령한 자금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추가 수사도 당연히 필요할 걸로 네. 보이고요. 그다음에 형이 형수한테 자금을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안 냈다면 당연히 증여세 탈루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네. 또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의 부동산인데 명의만 아내에게 맡겨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명의신탁에 해당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처벌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형수 관련해서 친형만 고소한 게 아니라 형수도 정식 고소했는데 구속은 친형만 됐거든요. 이건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박수홍 씨 형에게는 지난 9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10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횡령 액수가 추가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형수에 대해서도 현금 인출이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형이 저지른 횡령 범행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실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고 정범인 형이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배우자인 형수는 단독으로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해서 불구속 기소를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예. 다만 최종적인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형수한테 실형이 선고된다면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됐고 상황이 커졌는데 왜 가족 간에 이런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뭐 네. 법정까지 가느냐, 네. 합의를 시도했고 또 합의가 될 만도 하지 않느냐. 실제로 박수홍 씨가 뭐 글쎄 정확하진 않지만 7대 3으로 뭐 합의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네. 가족 측에서 합의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고소를 당한 측에서 합의를 안 한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좀 가장 안타까운 경우기도 한데요. 네. 재산범죄에서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기보다 예. 경제적인 피해를 회복받기를 희망하거든요. 네. 이 사건에서도 박수홍 씨가 수차례 그 같은 의사를 밝힌 바 있었고요. 예. 그런데 가해자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금액에 대해서 나는 이 금액까지는 아니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랑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사건에서는 특히 박수홍 씨의 형이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해왔고 예. 또 박수홍 씨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까지 이른 안타까운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10년 62억 횡령 혐의인데 이게 다 인정된다고 하면 과연 형과 형수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또 횡령기관과 또 횡령액, 또 이게 초범이냐 가족 간의 네. 관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선 법정형으로 지금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예.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형이 심지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기준에서 형을 정하게 되는데 양형위원회가 밝힌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별 양형 인자로 가중 요소가 있는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나 혹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한 후에 증거를 은폐하거나 이런 시도를 했을 때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즉 초범이거나 실질적 1인 회사 가족 회사인 경우는 감경 요소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가족이라는 관계를 악용한 것 때문에 이게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보다는 그 가중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